4조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광주시군구 선정을 앞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죽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아들이 숨지고 40대 가장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애완동물 냄새를 없애려고 양초를 켜둔 게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담양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서 건축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또 내려졌습니다. 3차원 입체 영상을 활용한 홀로그램 전용관이 광주에 문을 엽니다.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미디어 아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에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관리하는 광주시군구 선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진 건 광주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때문입니다. 시군구 선정을 위한 여러 평가 항목 중에 광주의 영업전 분포도였던 시민 편의성 평가 기준을 광주와 전국 영업망 분포도로 바꿨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은 배점을 줄였고 재정 건전성의 지표 중에 하나인 대손 충당금 적립률은 평가 항목에서 뺐습니다. 현재 시군구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이라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지방은행을 불리하게 만드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행자부의 예규가 바뀌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고쳤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유리하게 돼 있던 부분을 공평하게 바꾸다 보면 그렇게 우리한테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준이 바뀐 경우에는 통상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냈던 점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중에 의회 쪽에서 이걸 의원 발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시의회는 시금고를 맡은 은행이 지역협력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광주은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수순밟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시군구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4조 원에 달하는 광주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군구는 지난 1969년부터 광주은행이 독점해오다가 4년 전부터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함께 맡고 있고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9월 중에 선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가장이 중태에 빠지고 10대 아들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애완동물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켜둔 양초를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가 전등으로 불이 난 지점을 살피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일가족이 잠들어 있던 한 아파트에 갑자기 불이 난 건 새벽 2시 30분쯤. 이 화재로 고등학생 17살 정모군이 불을 피하기 위해 안방욕실로 대피했지만 숨진 채 발견됐고 42살 아버지도 이불 위에 쓰러진 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발에 검은재가 묻어있던 점을 밀어 불이 나자 외출 중이었던 큰아들을 찾기 위해 정 씨가 불길을 헤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하는 소리, 그 소리하고 뛰어나가는 우당탕 하는 소리, 발자국, 휘발자국 끝남과 동시에 무너지는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경찰은 기르던 애완동물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집에 양초를 켜둔 상태였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양초, 아빠가 가져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아들 진술. 근데 그게 만약에 피어났다고 하면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건드릴 수도 있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감식을 진행하고 유가족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에도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사 강행이 잘못됐다는 걸 일부 확인해주는 법적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현장입니다. 사업 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석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 무시라는 논란 속에 보다 못한 토지 원소유주 박모 씨는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는 원상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만약에 결정을 어기고 공사를 계속하면 박 씨에게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담양구는 사업 인가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지 건축 공사마저 중지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담양군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일부 확인해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체 사업지역 중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박 씨의 땅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미디어 아트 분야 창의 도시라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서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됐는데요. 그중 하나로 3차원 입체 영상을 활용한 홀로그램 전용관이 광주에 문을 엽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K-팝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에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대형 콘서트처럼 보이는 이 무대는 사실 실제 가수들이 아니라 3차원 영상을 투사한 홀로그램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동대문에 처음 등장해 구름 관객을 모으고 있는 홀로그램 전용관이 내년 상반기 광주 빛거울 시민문화관에 전국 두 번째로 문을 엽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KT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올 연말까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개관 콘텐츠와 초기 운영까지 지원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어린이 홀로그램 뮤지컬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과학, 문화, 역사, 예술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홀로그램 전용관과 함께 오감으로 즐기며 자연과 역사를 배우는 미디어 놀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고 도심의 야경을 수놓을 대형 홀로그램 5개 파사드도 운영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홀로그램을 활용한 도시 관광 기반이 구축되면 미디어 아트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새로 만들거나 아티스트를 육성해 가면서 계속 문화예술, 미디어 아트의 몸통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저는 아마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직접 참여. 이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허브 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건립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옆에 갤러리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 사이 150여 평 여유 공간에 마련된 갤러리는 미술작품 전시 공간과 휴게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아프리카 현대미술전이 이달 말까지 열리고 지역 젊은 작가 초대전 등 6개의 기획전이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문제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당수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2명 가운데 1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임금 등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하는데 근로계약서 써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은 10명 가운데 8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오히려 15%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42%는 최저시급 이하의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고 지각하면 벌금을 매기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 인권상담센터는 편의점 등 청소년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수시감독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들 노동인권 교육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현재 전남 지역 37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교육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일반계 학생들은 교육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69살 A씨가 어제 오후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남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1,600만 원을 인출해 보관해뒀다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도책이 돈을 훔쳐간 것으로 보고 CCTV를 통해 확보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심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지난해 광주 지역의 심근경색 환자는 총 5,200여 명 정도.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다른 심장질환인 협심증의 경우는요, 전국에서 광주 지역의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심장질환이 증가하면서 관련 수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협심증 치료를 위해서요 170억 원 정도를 의료비로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의 높은 심장질환 유병률의 원인으로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단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를 꼽았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장질환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심장 건강 미리 챙기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할인이 가능한 관광카드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10에서 30% 할인이 가능한 관광카드 도입을 골자로 이달 안에 광주시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카드는 10만 원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등 4종류로 발행되며 10월까지 시군 순회 설명회를 통해 가맹점을 모을 계획입니다. 주승용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의당이 1차로 발표한 비대위원 11명에는 주승용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전북의 조배숙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외연 확대를 위해 지역을 안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내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송금주 의원의 친인척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13 총선 다음 날까지 29차례에 걸쳐서 135만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송금주 의원 명의로 발송하고 비용 3,300만 원도 손 의원 명의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월권 논란과 정실인사 논란을 낳았던 광주시 정책자문관 제도를 보완할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주경림 광주시 의원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